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선고 건수는 예상치였던 88만 8천 명을 하회한 80만 3천 명이 발표되면서 지난주보다 개선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기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CDC는 영국에서 퍼진 변종 코로나가 이미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변종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을 연구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부양책 이슈 그리고 코로나 이슈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해왕 마스터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조금 뵈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전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이제 출연이 예정돼 있지만은 네.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꺼지기보다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좀 시사드리면서 오늘 스타트를 하는데 연말까지 과연 장세가 좀 어떻게 이어질까 이게 초점일 것 같아요. 사실 연말에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 가지고 넘버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 오늘 나왔던 핫 이슈에 대한 시황 자체를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시황에 대한 어떤 증시 반영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향후 어떤 장을 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또 즐겁게 네. 1시간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즐겁게 1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11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저희가 문의 받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외에 우리 해왕마스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가량 상승해서 3,68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11% 상승해서 12,72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반등세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0.17% 올라서 47달러 선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2%가량 올라주면서 1,873.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오른 1.22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의외로 모든 상품들이 전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6개월간의 협상 끝에 겨우 이제 이 도착점에 도달했나 했더니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 재정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부양책에 실망했다면서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정말로 수치다. It's really disgrace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 책상으로 보낼 법안은 예상한 것과 많이 다르다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양책에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지난 3월 1차 부양책의 절반 수준인 1인당 600달러로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을 3배 올린 1,800달러, 거의 2,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외에도 불필요한 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의회의 부양책을 거부하겠다라고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자신이 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 다음 정부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곧 출범할 바이든 정부를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곧바로 반박이라도 하듯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2,0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의회에 상정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지수 선물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5차 부양책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도착점에 도달할지, 이 최종 승인을 거머쥘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막판 무역 협상 단계에 있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협상의 EU 측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가 영국과의 브렉시트 무역 협정의 최종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다. 영국은 열흘 뒤에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EU는 합의 없이 이 전환기가 끝나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 연장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죠. 이 12월 31일이 끝나게 되더라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은 공정 경쟁 보장,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등 이 세 가지 쟁점을 놓고서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해지는 브렉시트 소식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로이터 홀트그룹의 짐 폴슨 수석시장 전략가가 내년은 미국 경제에 아주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올해 우리가 시행했던 정책의 대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올해 나온 부양책이나 연준의 재정 정책 등의 효과가 내년 말쯤에 빛이 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6%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폴슨 전략가가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전후 역사를 통틀어 저축률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인 다수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경기는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S&P 지수는 내년 연말까지 지금보다 11%나 상승한 4,1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했는데 그 4,100포인트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이 뭐 3,500을 갈 것이다, 3,800을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번 올해 3대 지수가 모두 많이 선방을 해줬죠.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이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S&P 500 지수 과연 4,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번외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는 S&P 500 지수가 4,000선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너무 돌발 질문인가요? 돌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있다. 알겠습니다. 있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자체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 자체가 이제 매도 코스로 딱 들어갔잖아요. 매도 코스. 그리고 미증시는 이제 매수 코스로 들어갔는데 방향성이죠.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요인 자체가 이제 돈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 가능성이 놓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제 부양에 대한 규모, 부양에 대한 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집중을 하냐?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할 때 항상 보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잖아요. 자, 오늘은 또 매수 흐름을 탈까요? 오늘은 조정 관점을 줄까요? 이게 시황이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봉에 대한 관점으로는 내년도의 부양 정책을 6차 또 7차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죠.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 그리고 부양 정책 자체도 이제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도 통화 정책만 본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방대해요. 아직까지는. 유럽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또 안 좋으면은 회사채 매입하겠다고 하겠죠. 이번에 스탑 지시를 했지만 재정부에서 회사채 자체도 계속 사들이는 이러한 행동을 거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증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반영 시기라기보다는 현금에 대한 유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유동 과정 자체가 미 정부의 달러를 찍어내는 부양 정책에 대한 부양 정책의 어떤 맞물리는 현상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도 부양은 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S&P 지수 4,000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굉장히 우호적이겠죠. 우호적인 시장 자체가 내년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S&P 500 지수는 4,000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이런 돌발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나온 외신 중에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오늘 1번 외신 잠깐 볼 것 네. 같은데 트럼프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 코로나 부양책에 실망했다. 서명 안 할 수도입니다. 수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상원하고 하원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끈 게 3개월이에요. 9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실업급여가 원래 1차적으로 조금 삭제가 됐던 시기 자체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전부터 합의에 대한 맹점 자체를 있었지만은 대선이라는 크레딧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불합의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가 대선 끝나니까 이번에 합의를 봤죠. 네. 상원이랑 하원이랑 표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트럼프가 서명 안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한 번 맞물리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서명 안 하는 내용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실망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나요?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이슈 자체만 본다면. 네. 시장 반영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양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자체가 날짜, 타임라인에 대한 어떤 시황적인 팩트를 확인할 때 타임라인에 대한 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부양을 왜 합의를 했을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부양을 왜 합의했을까? 자,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실업급여가 일몰이 됩니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예산안 연기가 18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엔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일몰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합의 봤잖아요. 정치적 크레딧, 정체적인 이해관계로 서명을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시장 반영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차트 플레이, 데일리 파동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좀 더 중요한 이 크레딧 이슈가 앞두고 있어요. 1월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골드, 나스닥 할 때 어차피 부양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리고 오늘 이슈 이걸로 어떻게 보면 오늘 낙담으로 매도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일 파동에 대한 분위기만 측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트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합의를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던 5차 부양책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말씀대로 지금 3대 지수가 견고하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품별 전략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한번 시세 체크해 볼까요? 지금 0.2% 올라서 18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4일 동안 음봉을 그렸다가 오늘 오랜만에 양봉이 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왕 마스터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이 팻말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골드 매도뷰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오늘하고 네. 내일은 당일 파동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본 관점 먼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연말까지 이 저항대 위치값을 잠시만요. 자, 잠시만 차트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관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요. 이 돌파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말까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 자체는 1월 초예요. 1월 3일입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휴장 분위기를 좀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기 폐장도 하나요? 네, 조기 폐장도 내일 하는 이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조기 휴장 자체가 있는데 네. 전날에도 영향을 미쳐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먼저 평가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드린 거는 지금 현재 당일 파동에 대한 단가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해외 선물할 때 제일 힘드신 분들이 뭐냐면은 당일 진폭에 대한 일단 확인값을 들어가고 대응이 시작이 돼야 돼요. 당일 진폭입니다. 지금 매도값에 대한 대응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단가부터 먼저 제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875 매도, 손절 1877.5입니다. 1875.0 매도, 1877.5 손절 25틱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지금 RSI 값이 고점을 형성하고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 자체는 시사되고 향후 이 모멘텀에 대한 측정으로 파동에 대한 익절값까지 대비를 봐야 돼요. 지금 최저점으로 끊을 수 있는 구간대가 1860 하반까지도 눌릴 가능성은 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할 때 지금 진폭 자체가 당일 파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연말까지 크레딧 이슈가 없다는 부분이 1번이에요. 내일 조기 휴장에다가
크레딧 이슈가 없다는 부분이 어떤 이런 당일 파동에 의해서 진입 근거를 삼아야 된다는 게 제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왜 파동이 없을까요? 이러한 잔잔한 파동이 왜 계속 이어질까요? 다른 말로 빗대어서 표현하면 원웨이 파동이라든가 방향성을 앞으로 짓는 파동이 왜 없을까요? 자, 지금 5차 부양책 합의 봤죠? 표결 났죠? 시황 없는 겁니다. 시장 반영 다 끝난 거예요. 이제 5차 부양책 갖고 얘기하자 말자 이겁니다. 결과값 다 반영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지나간 얘기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초점을 맞춰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연말이랑 연초에 대기하는 지금 시황은 뭐냐? 여러분들. 딱 결정이 돼 있죠. 조지아주 결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임팩트 자체는요, 대선보다 클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자, 일단은 오늘 단가 자체는 1875.0 매도, 손절 77.0입니다. 이절 구간 자체는 1865 하단까지 끌어버리세요. 아시겠죠? 100티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만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일봉산 분위기만 보도록 할게요. 향후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런 박스성 그냥 랠리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방향 초점을 못 맞춰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날짜 1월 3일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지만 1월 3일 날 조지아주에 대한 남은 두석이 상원이 되냐 하원이 되냐 상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석을 먹냐 공화당이 두석을 먹냐에 대한 차이로 미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중기적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민주당은 항상 이래왔어요. 공화당 대비해갖고 야 돈을 더 풀자. 우리는 부양을 더 해야 돼. 항상 걸림돌이 뭐였어요? 상원에 대한 방지였죠. 방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이끌었기 때문에 돈을 못 푸는 거예요. 돈을 더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이번 합의점 자체가 9천억 달러로 나왔었죠. 5차 부양책 자체가. 네.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건 원래 2조예요. 2조 달러. 공화당은 5천억이고. 민주당은 항상 돈을 더 풀자는 주장을 할 예정이에요. 2021년도에도. 근데 부양에 대한 합의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단지 서명이에요. 여러분들. 상원하고 하원하고 합의점을 이루고 표결에 들어가서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럼 조지아주에서 남은 두석을 먹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죠. 상원과 하원에 대한 민주당 장악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장악. 그러면은 이거는 블루웨이브 완성이에요. 블루웨이브. 자, 블루웨이브 뭐예요? 파란 물결이죠. 민주당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기대는 뭐냐? 야, 이제 제대로 된 부양책을 이제 시작하겠구나. 제대로 된 부양 시대가 열렸구나. 자, 2020년도는 뭐 이제 별거 아니었네. 그냥 얘기만 꺼내면 부양이 꺼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선보다 큰 겁니다. 대선은 어떻게 보면 향후 방향을 짓는 당일 이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불과하겠지만은 정책적 이슈,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그릴지 이거겠지만은 상원과 하원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 자체는 2021년도와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를 확실하게 결정짓는 크레딧 이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골드가 앞으로 지금 일본 관점이죠. 8월 대비해갖고 방향성 자체가 하방권으로 들어섰지만은 블루웨이브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하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저점이 아니야. 하방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매수 분위기 포진되겠죠. 다시 재매수 관점 자체로 들어서요. 최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물 골드가 아직 저점이 아닙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저점을 찍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저점을 찍냐. 분위기를 타야죠. 그러면은 조지아주에 대한 어떤 결과로
다시 한번 골드가 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럼 연말은 이 결선 자체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부양책이 끝났고 부양 갖고 이제 논의하지 말자고요. 끝났고. 그러면 이 결선에 대한 분위기로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대기 구간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달러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3일 이후에 방향성 가르는 겁니다. 만약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합의점 매번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떡하겠어요? 실망감을 그때 들어설 거예요. 야, 이거 또 이제 부양 꺼낼 때마다 이러겠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길 좀 바라고 있어요. 왜냐, 장이 쉽거든. 그렇게 되면 매수만 보면 되잖아요. 골드도 그러고 달러는 하방 다시 들어서는 거고 방향성 자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로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장이 쉬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든 정부가 IT 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에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이제 언택트하고 컨택트로 어떻게 보면 S&P랑 나스닥이 좀 분류가 되는데 정확하게 팩트를 좀 찍자면은 네. 지금 미증시가 S&P든 나스닥이든 떨어졌나요? 다 신고가죠. 그죠? 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언택트든 컨택트 간에. 부양을 집중해서 봐야지. 지금 코로나19 발생한 다음 어떻게 보면은 컨택트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하고 있지만은 증시가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로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21년도에. IT 규제 내용 나올 수 있죠. 내용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부양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가르는 거지 종목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죠. 종목별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이제 큰 틀에서 거시적에서 바라보고 나스닥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측면 내에서는 큰 영향력 자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게 있었다면은 미증시가 이렇게 못 올라왔겠죠. 신고가에 대한 지속갱신 자체가 지속갱신 21년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과로만 보자고요. 결과로만. 혼선을 생기지 말자고요. 팩트로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팩트로만. 자, 일봉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 부분을 나스닥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이게 좀 알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달러 인덱스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자, 올해 부양 열리고, 부양 열리고, 달러 하방값 가리는 게 이게 부양에 대한 결과죠.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하방값 이어집니다. 내년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찬스가 한 번 나올 거예요. 한 번. 마지막 찬스가. 자, 눈을 얘기할게요. 강세장을 한번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조정 분위기 한번 타면요. 무조건 대기하세요. 중장기 포인트 한 번 나옵니다. 그때 크게 한 방 먹는 거예요. 뭐로 먹어요? 유로랑 골드로 먹는 겁니다. 매수로. 그럼 지금 진폭 자체가 조정이 오면은 하방값을 더 가르켜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강세에 대한 포인트 자체 다시 찝는 거를 기약을 해야 되고 이게 부양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달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너무 불보듯 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저점에 대한 기록 자체를 언제 가리킬까 이게 제 궁금증을 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내일 이제 조기유장이라 거래가 없을 거예요. 내일 미리 얘기 드릴게요. 내일은 다 건망입니다. 내일은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내일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21년도 전망하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좀 자세하게 내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골드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재하락 구간 자체가 나올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지아주에 대한 결선으로 결정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1월 3일을 기다리는 시장입니다. 1월 3일 연말까지 크게 어떤 방향성을 결정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양책은 끝났어요. 부양 관련 이슈로 앞으로 자세하게 얘기 나눌 시간은 당분간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 매도뷰 주셨고요. 1875선에서 매도 진입, 1877.5라인에서 손절, 그리고 1860달러 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의 보합권입니다. 12,713포인트, 14포인트 지금 변동되고 있는데 0.04%라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내일 시장에서 조기 폐장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예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 맞나요? 네,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차트 분위기를 항상 측정을 해야 돼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 분위기 자체가 어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중요한 시황이라든가 이슈 자체를 앞두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좋은 포인트를 기록하기 좋죠. 지금 이제 채널 구상 제가 항상 당일 파동 대비해 갖고 이제 어떤 채널에 대한 구성 형성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체크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 전일부터 이어진 파동인데 자, 왜 이러한 파동을 체크를 하냐? 자, 진폭에 대한 측정치 자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손절하고 익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익비 구성 자체를 못해요. 손익비 구성을.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매수를 찍었는데 요새 이제 한 계약 찍으면요. 금방 100달러 돼버려요. 한 1, 2초 만에. 상황이. 이러한 시장에서 익절을 제대로 구현을 못하면요. 누적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500달러,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손절에 대한 기준치, 적정 수치값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지금 포인트는 못 드려요. 미증시 포인트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RSI 하방 오고 나서 구간대 자체를 한번 측정을 들어가고 판단해야 돼요. 자, 미장개장 지금 4분 전이죠. 실시간으로. 이 하방값 기록하고 나서 재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증시는 증폭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릴 구간이 필요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다만 그 위치값 자체 지금 표현은 안 됩니다. 위치값 자체가. 위치값이 표현은 안 돼요.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이 채널에 대한 구성 포인트 자체로 오히려 상방에 대한 코스 자체가 더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드린 거예요. 자, 60분봉 차트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스닥에서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탈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이탈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 파동 기억하세요. 이탈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60분봉입니다. 9월 지금 11월부터 이어진 파동이에요. 이 파동 당분간 연말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질 만한 파동을 못 그려요. 제가 매수 중장기 포인트를 줄 때 전전일 어떤 표결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하락 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은 오히려 V자 반등이 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V자 반등이. 이거 못 깰 거예요. 이런 얘기했어요. 매수 포인트 자체는 아쉽게 놓치긴 했어요. 불과 이제 저점이 이 구간대에 형성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점은 뭐냐면은 매도 값을 엄청 떨어뜨릴 만한 크레딧 이슈는 없다는 거야. 지금 시장 상황이. 자, 부양은 했지만은 이 부양이 5차 부양이지 마지막 부양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시장은 좀 더 기대를 할 거예요. 6차, 7차, 8차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가능성도 높고. 다만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자체, 이걸 깰 만한 포인트는 조지아주에서 상원이 장악하게 되면 가능성이 놓이죠. 그거는. 부양이 팍팍 질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차트 분석 값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13,850포인트까지 13,58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좋아하잖아요. 기술적 분석. 그건 가능성 놓여요. 다만 이슈랑 맞물려야지 그게 한 번에 달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얘기 드리지만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냐? 증시 관점이 쉬워지잖아. 우리 또 국내에 있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들 수익이 잘 날 가능성도 높고. 동학개미운동 이번에 선방했잖아요. 올 한 해. 또 선방해야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증시가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이제 증시를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해선장도 똑같아요. 이거 부양 민주당이 상원 장악하게 된다면은 그거 진짜 쉬워집니다. 방향성. 매도 보면 가는 장 돼버려요. 기다렸다 매수, 기다렸다 매수.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누적 수익 계속 쌓을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빠을 방법이 없거든. 시장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이제 당일 지금 포인트 자체는 아직 형성이 안 돼요. 최소한 지금 포인트 나오려면은 12,660포인트까지 눌리면서 RSI 하방값을 기록하면 그때부터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매수 단가를 볼 수 있을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구성 중에 채널 상단에 대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랠리 파동이 지금 다소 좀 연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파동 구간 내에서도 매수 진입 자체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스 파동이라도 이동식 이런 60분 봉내에서 이동식 구성으로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식 상승, 이동식 상승입니다. 이동식 상승. 재미없는 장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동식 상승으로 들어설 거예요. 자, 오늘 집중할 내용은 뭐다? 달러 인덱스, 골드, 나스닥, S&P,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는 너무 간접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다 부양이에요. 시장의 모든 방향성 자체는 부양이 결정하는 거고 지금 5차 부양에 대한 시장 반영 자체로 결과값을 본다기보다 지금 속보 또 뜨죠? 밑에 지원금 3배 요구 의미 없어요. 전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속보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음 크레딧 이슈를 기다리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장 연출 자체는 이동식으로 재미없게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이슈 자체 1월 3일 날 방향성 가릅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미증시 3대 지수가 개장을 입니다. 본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우존스 지수가 0.5% 상승, S&P 500은 0.3% 상승, 나스닥은 0.03% 상승으로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해줬고요. 나스닥이 가장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3일 연속 하락 마감한 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올라와줬다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해왕마스터님 말씀처럼 지금 CNBC에서도 부양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미니 S&P 500입니다. 0.4%가량 올라서 3,69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개장함과 동시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16% 떨어진 12,69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0.9% 상승해서 47.44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14% 상승해서 1,87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4%가량 올라서 1.224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쩐 일인지 지금 뭐 오일 가격이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워가고 있고요. 본장 개장하니까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나스닥에 대한 뷰 변동된 거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눌림장 연출때까지 대기를 하는 구간에 속하는 거고 네. 아직까지 대기예요. 아직까지. 일단은 12,660포인트. 지금 RSI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점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부터 들어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지수 선물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 전환할지 아시고 660포인트 제시해 주신 건가요? 제시보다는 대기하는 장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저는요, 네. 여러분들 해선 오래 하신 분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매매는. 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해외 선물 장이 여러분들 365일 중에 300일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 왼종일 열려 있는 장인데 미장 개장했습니다 하고서 바로 매매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 있어서는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단순히 거래량이 좀 발동을 하는 것뿐이지 당일에 대한 방향성 자체 진폭을 결정하는 지지층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구간은 해당이 안 돼요. 전일 제가 저점에서 이제 매수 파동 딱 먹고 이제 눌렸을 때 똑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점에서 매수 파동 먹고 RSI 상방 끊으니까 이쪽 끊고 이 한 파동 먹는 거예요. 지금 이 한 파동 먹는 구간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대까지 붙을 때까지 대기를 하고 저점을 형성할 포인트가 기록하는지 이 부분을 측정한 다음 들어가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당분간은 매매 모멘텀 자체가 딱 이거 한번 먹으면 장 끝내버려야 돼요. 계속 그래요. 원웨이성이나 이런 장에 대한 흐름을 기록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칙 발생,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성 랠리 이런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끊어가고 다음 자리 기다리고 그 다음 자리에 올라면요.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매수 파동이 11시에 들었다고 가정하고 매수 파동 들어서죠. 자, 16시 30분에 종결됐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매도 파동 22시부터 들어서서 23시 30분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더 걸리잖아. 그죠? 거래량이 제대로 이제 실리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10분에서 30분에 대한 어떤 진폭 결정 구간이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놓쳤다. 다음 자리 기약을 해야 된다. 이러면 한두 시간은 최소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막 급하게 지금 어떻게 하지? 지금 방향성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봐야 되지? 이거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최소한 지금 660 단가까지 네. 지지 붙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수를 봤던 이유 자체는 단순해요. 자, 지금 실시간 트레이딩도 보세요. 여러분들. 실시간 트레이딩도. 자, 지금 보시면은 매수값 들어갔다 또 내리주잖아. 이거 어떻게 예측하냐면 지금 계속 네. 지금 변칙이 660까지 네. 변칙이 발생하잖아요. 네. 지금 혼선이 생긴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혼선이 생겨요. 지금 파동에 대한 단기 파동을 그리는지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이러면서 하면서 하면서 지금 RSI 값이 한 번 더 눌려야지 그래야지 지지 포인트에서 손절을 내가 손익비를 구성할 단가가 오겠구만 하면서 손익비를 구성을 해야지 여러분들 손익비가 구성이 안 되면요 해선이요 누적 수익 절대 안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단가 자체도 구성 안 되는데 해선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은 지금 파동에 대한 측정치 자체 어떤 진폭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 이제 매매할 때 빠른 매매창에 HTS에 이제 숫자가 손익비가 뜨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 보고 나서 나 50만 원, 500달러 벌었어 하고서 끊어가고 100달러 벌었어 하고 끊어가고 익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되고 진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손절은 또 버텨요. 다시 올 거야 하면서 이게 잘못된 매매예요.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진입에 대한 명분 자체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진입 구간이 측정돼야 돼요. 자, 여기서 지지받는 포인트를 기록한다, 반등한다. 조금 방향 올라가도 돼요. 왜냐? 손익비가 어차피 구성되는 단가기 때문에.
그죠? 손익비가 구성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단순하게 대응을 해요, 여러분들. 진입 자체가 어떤 대기 구간에 속하는지 아닌지 파동에 대한 이 채널 구성 먼저 포인트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할 때 심지어 여러분들 이 얘기도 한 적 있어요. 하루 2시간, 3시간을 켜놓고 무포야. 포지션이 없어. 왜 그러냐? 진입 단가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는 게 해선장입니다. 포지션이 당일 없어도 돼요. 트레이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진입에 대한 명분과 확신이 있어야지 트레이딩에 임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아무렇게나 오늘 미장 겠으니까 지금 매도를 봐야 돼, 매수를 봐야 돼. 이런 거 자체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매수비를 주셨는데요. 12,660포인트까지 눌리면 그때 진입 포인트 나올 수 있다. 좀 중기적으로는 13,580포인트까지 나스닥 봐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일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일 가격이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47.5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 상승 돌파했네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5일은 관망 주셨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사실 이제 매수를 좀 들고 싶긴 한데 네. 왜냐면 지금 타점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 채널 네. 파동 그려보면은 이제 지지 받고 올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 자체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이제 이탈에 대한 국면을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진폭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유가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유가가 어떤 이슈가 없어요. 직접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죠.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매도세로 다시 들어설 건데 그때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최근에 유가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 유가를 안 봐요. 유가를 안 보는 이유가 저는 명확해요. 이슈랑 맞물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떤 확정 자체가 들어서지 않는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금 이슈가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가는 원래는 매수를 들어주고 싶으셨는데 포인트가 지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금 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 방송 말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시간이 좀 남은 관계상 네. 나스닥을 왜 13,580포인트까지 다시 보고 계시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넘버원에서 얘기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몇 분 마감이죠? 43분, 네. 1분 정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패턴에 대한 구성 요소가 사실 이제 장기 패턴에 대한 요소예요. 장기 패턴에 대한 요소. 미싱씨가 추가로 상승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진폭 자체 13,580포인트, 야, 이렇게 길어가 아니라 거의 다 도달한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들. 차트상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사실 10,000포인트 막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벌써 12,000 도달했는데 13,580이요? 금방 갑니다. 근데 바로 찍냐 아니면 조정 관점 찍고 다시 반등하냐 이 차이가 조지아주에 대한 결선 과정이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지아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도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